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00권의 책을 읽고 깨달은 인생 비밀에 대해서 같이 인생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책팔이죠. 그냥 책팔이가 아니죠. 아주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우리나라 1등급 책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하를 할 때 이렇게 팔이라는 단어랑 합쳐갖고 뭐뭐 팔이라고 이제 누군가를 비하하는데, 저는 책팔이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티브 잡스는 폰팔이었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뭐 요즘 이제 혁신적 차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책팔이라는 어떤 비하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데,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저는 책을 워낙 잘 파니까 어느 책팔이만의 알고 있는 인생 비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로크미디어에, 지금은 저희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로크미디어는 예전에 이제 우리 이 대표님, 김정수 이사님, 고 작가님, 저 이렇게 해갖고 4명이 거기에 4명이 주주였어요. 4대 주주. 4명 위에는 주주가 없었습니다. 이제 원스토어에 매각이 됐죠. 원스토어에 이제 매각이 돼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이제 로크미디어는 저희 고객사예요. 고객사. 그러니까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건데, 저희 이제 고객사고 저희는 이제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우리 출판사 운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출판사까지 해준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특히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판권을, 지금 로크미디어가 우리 회사가 아니지만 거기 판권의 100%가 고 작가님이 산 거예요. 추후에 그 다음에 판권을 사고 있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로크미디어를 이렇게 외면해 버리면은 거기에 판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를 떠나서 이제 지식인으로서 이게 과연 할 짓인가? 뭔가를 우리가 사왔으면서 그걸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입니다. 알릴 건 알리고, 이거는 이 정도만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별로입니다.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그렇게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이 책은 별로라고, 똑똑한데 전형적으로 책 못 쓴 케이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고객사랑도 그렇게 다 약속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상상 스퀘어를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저희는 이제 아주 전문적인 책팔이고 영원히 책 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딱 보여드리면은,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상상 스퀘어 책이랑 로크 책이랑 섞여 있는데, 상상 스퀘어 책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10%가 안 되니까 거의 90%가 로크 책이겠죠. 저희가 3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책인데, 책이 여긴 좀 원서만 있는 거고 어마어마하죠. 책 양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여기만 해도 100권이 훌쩍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공부하려고 읽은 게 100권이 아니라 3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판권을 사서 소개한 책이 100권이 넘죠. 진짜 오지게 열심히 읽는 거죠, 책. 여기 명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 뭐 나이 들매 가네요도 보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저 중에 하나는 영양의 비밀, 운명의 과학도 명저죠. 모기도 재밌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진짜 내가 출판업을 하지 않았으면 읽어봤을까? 디지털 시대의 사후 세계, 뭐 최악을 극복하는 님, 뭐 너무 좋죠. 퍼스트 스텝 같은 거는 진짜, 이거는 일반인이 읽을 책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 읽지 말아라. 그렇게 소개했죠. 많이 있네요. 저는 여기 있는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 책을 내가 안 읽었으면 과연 똑똑해질 수 있었을까? 안 읽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스펙트럼이 엄청나죠. 여기 유전자 책 모여있네요. 게놈 오디세이랑 유전자 임팩트랑. 건강책도 많이 했고, 성격을 팝니다. 이거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했던 올해의 책이죠. 그러면서 MBTI가 지금 얼마나 왜곡이 됐는지, MBTI 맹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 보면은 MBTI가 여기까지 왜곡이 됐구나, 잘 알 수 있죠. 예를 들면은 MBTI를 미국 교육분과에서 채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거기가 이제 성격이 패턴이 반반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그럼 실험을 하면 이렇게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100%는 아니어도 이렇게 봉우리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실험 결과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가운데 이렇게 중립적으로. 그래서 이게 2개로 나누기가 애매해서 미국 교육분과에서, 무슨 미국 국가기관에서 MBTI를 채택을 안 했죠. 버렸죠. 그래서 어느 출판사가 줍줍해서 사갖고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MBTI는 절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참고도 진짜 조금만 해야 돼요. 진짜 조금만. 왜냐면은 그렇게 통계적으로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약간 반음 효과가 있죠. 너무 말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듣고 보면 다 내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여기 뭐 조그만 뭐 사컬로지 세계 전문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랑 인터뷰하면서 축구 선수를 통한 리더십도 배우고 뭐 니체의 삶 아유 뭐 너무 좋죠. 내가 진짜 니체 진짜 명언만 알았지 니체의 삶을 저렇게 파고 들어본다는 게 뭐 비만백서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비만 안 되는지 알려주는 책인가 읽었는데 아니죠. 비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 예를 들면은 비만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수치가 이렇게 100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게 전혀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냥 숫자가 100이 딱 만들어져서 그냥 100으로 기준이 설정돼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냥 비만으로 이렇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것도 배우고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국내 작가 책은 이거 코딩 진로 같은 건 우리 맹 작가님이 써주셔갖고 그래서 이거 보고 프로그래머 된 친구들도 꽤 많고 너무 좋죠. 러브 팩츄얼리도 보이고 너무 좋네요. 그냥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100권의 책을 일단은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이게 100권 여러분 뭐 200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100이라는 숫자는 좀 상징적이죠. 충분히 많이 읽었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 숫자죠. 3년 동안 읽은 숫자면 나쁘지 않은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여기 소개한 책만 120권이 넘을 거니까 1년에 한 40권씩 소개를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소개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가 봐야 되는 책도 따로 있으니까 1년에 한 60에서 80권. 만일 그때 이제 100권까지 읽는 거죠. 1년에만.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인은 한 1년에 20권 읽으면 진짜 잘 읽은 거고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 의견인데 직장인은 1년에 50권 이상 읽을 필요는 없다. 너무 많다. 왜냐면 소화가 안 된다. 그다음에 좋은 책을 두루두루 스펙트럼을 넓게 읽으면서 교양을 쌓고 내가 개독을 할 때는 파고 들어가서 그때는 또 개독을 할 때는 많은 건수를 읽을 수도 없어요. 전문성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막 50권 이상 읽는 거는 뭐 어떤 책을 읽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뭔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50권 이상은 좀 무리다. 일을 하면서 읽는 거는. 왜냐면 여러분 두꺼운 책도 읽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아웃풋도 해야 됩니다. 아웃풋.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진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왜 그러니까 상상스퀘어가 이제 제가 상상스퀘어에서 의사결정을 고 대표님이랑 놀 때 그때 상상스퀘어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상장회사가 되어 있으면은 주식을 왜 사회로 환원해야 되냐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왔던 돈이니까 뭐 저는 거기서 월급도 받고 배당도 받고 뭐 상장 과정에서 팔리는 주식도 있을 거고 워낙 혜택이 뭐 입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다 거친다면은 그래도 남는 돈이 제가 번 돈의 이제 90%로 어마어마한 규모일 거거든요. 그런 거는 왜 사회로 돌려들어야 되냐? 당연히 사회에서 왔으니까 이 공동체가 잘 되려면은 상위 1%가 행동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걸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책 소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책팔이라는 별명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일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죠. 사회로 환원하는 게 맞죠.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책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환원하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죠.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왜 저는 행복하냐? 저는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낼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서 자세히 보면 얼마나 다 접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접다가 막 너무 찌그러진 지금 새 책을 갖다 놓은 것도 있는데 진짜로 많이 접어요. 저는 책을 그러면서 읽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웃풋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풋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죠.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죠. 일반인보다는 무조건 많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이거를 먹고 사는 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저를 똑똑하게 해서 그게 딴 데로 가지를 칠 수 있다는 게 너무 그냥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마 나중에 이 100권 시리즈는 여러 개 찍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깨달은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간단한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은 문해력 얘기는 제가 자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핵심 간파 능력.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 문서 이해력이라고 할게요. 저는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서를 많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법적 문서, 계약 문서 이런 거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 사인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100권의 책을 꾸준히 안 읽었다라면은 저는 이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또 변호사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서면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판사한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 그런 걸 이제 검토를 해요. 변호사가 쓴 서면을 검토를 합니다. 우리 변호사가 잘 쓰셨나. 어련히 다 잘 하셨겠나 하지만 왜냐하면 그 문제의 당사자는 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건을 터졌을 때 변호사분만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 증거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고 그 맥락도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교류를 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재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면이 좀 어렵거든요, 말이.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저는 이제 뭐 술술 보죠, 술술. 다른 사건도 술술 잘 보고, 레퍼런스 사건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중요 문서 이해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예를 들면 다른 걸로 진출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저를 아까 누가 비하할 때 책팔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출판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공부해서 출판업으로 진출한 거거든요. 뭐 고 작가님은 전공이 사실 고졸인데 전공이 없는데요. 철학과를 가셨지만 자퇴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이제 다이어리 하면서 생산성 어떤 도구들도 만들겠죠. 프로덕트들도. 뭐 올해는 제가 알기로 펜도 나올 거고요. 저희가 뭐 펜 안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뭐 어떤 오로다 굿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서 저희는 영어 이제 공부 서비스도 팔고 있죠. 여기 뭐 이제 더비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백엔드에는 이제 뒷단에는 인공지능도 붙여 있죠. 뭐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 사건, 중요 문서 이해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퍼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본도 가보고 싶고 미국도 가보고 싶어요. 이 갈 수 있는 근간은 뭐냐면은 이해력, 문해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기준이 확고해진다. 대부분 여러분 인생에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뭐를 기준으로 삼죠? 돈을 삼죠. 그래서 100억 벌면 행복해질 거야. 30억 벌면 행복해지는데 안 행복해집니다. 뭐 행복해지는 방향성으로 가긴 가겠죠. 근데 흔들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이제 도달하고 나면은 좀 허무해지고 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걸 하게 돼. 근데 삶의 기준이 있으면은 기준을 근간으로 해서 내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됐는가 이런 게 있으면은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예요. 저는 옛날 비만백서 같은 걸 안 읽었으면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비만백서 같은 걸 안 읽었으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뚱뚱하다는 거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완전 이거 폭력입니다. 호르몬 문제도 있고 유전자 문제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 이거 운동 왜 안 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거는 진짜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큰 폭력입니다. 그게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뭐 20% 미만, 10% 미만일 텐데 그래도 여러분 10명 중 1명, 20명 중 1명이면은 20명 중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윤충희 PD가 그러는 거예요. 윤충희 PD가 이거를 소개하니까 윤충희 PD가 좀 통통하거든요. 그 댓글에 악플이 얼마나 많이 달렸냐면은 그건 네 핑계야. 이 뚱뚱한 놈아. 뚱뚱한 놈아. 그거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고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다 뚱뚱한 건 다 네 핑계야. 노력하면 다 돼. 그러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진짜. 그냥 책도 안 읽으면서 근거도 없이 자기 감정을 배선해서 제가 그때 젠틀하게 달아드니까 다 삭제하고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제가 달아드렸어요. 우리 윤충희 PD는 그거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그러면은 윤충희 PD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대학 어디 나오셨나요? 윤충희 PD 연대 재료공학과 나왔거든요. 신소재공학과인가? 공부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좋은 대학교 못 나왔어요. 그럼 윤충희 PD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공부는 노력하면 다 되는 건데. 공부는 노력하면 다 되는 건데. 너네가 좋은 대학 못 나왔다는 거는 니네가 인생 게으르다는 핑계라고. 근데 윤충희 PD 절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삶에. 그러니까 기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전자 임팩트, 게놈 이디세 이런 거 배우면서 이제 알아 나가는 거죠. 옛날에 그 모기 같은 거 읽으면 우리 인류사에 모기가 얼마나 심하게 개입이 됐었나. 모기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 이제 그런 게 알게 되고 영양의 비밀 너무 좋죠. 운명의 같은 거 읽어도 너무 좋죠. 나이 들매 가나 읽으면 뭘 알게 되죠? 우리가 보니까 왜냐면 어린이랑 똑같이 치료하면 큰일 나겠죠. 약 이렇게 어떤 복용량을 딱 조절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반대로 노인이랑 일반인이랑 성인이랑은 또 치료를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 뭐 전립선 관련인가 뭐 그거에서 똑같이 치료하면 오히려 뭐 더 악화된다 뭐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의학과가 잘 없죠. 이게 전공의로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미국도 이게 얼마 생긴 지가 안 돼서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건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뭐예요? 노인의학과가 많아져야죠. 이제 그런 인생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여기 이제 요게 하트 오브 비즈니스인가?
목적가 뭐였지? 목적가 행복이었나? 아무튼 그 비즈니스의 근간이 목적이 돼야 된다. 목적과 행복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그런 거 펴보면 나오는데 정말로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올려낸 사람이 이 CEO면은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사람인데 목적과 명분이라 그랬나? 아무튼 딴 사람들이 들으면은 공잘 맹잘 할 소리를 그거를 근간으로 비즈니스를 올렸고 기업을 올렸고 주가가 10배 올려. 아마존에 먹힐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안 먹혀지죠. 오프라인 매장이. 정말로 대단하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베스트바이, 우리 베스트바이가 아마존이랑 대단한 거야. 그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둘고 보는 것도 이것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폐해가 심해지긴 하고 있는데 대안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럼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능력주의가 어떻게 올라온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나서 능력주의를 깔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굉장히 많이 생기죠. 과학은 어떻게 세상을 구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막 백신 막 음모론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mRNA가 과연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낼 것인가? 심지어 그래서 모더나 상장에서 모더나의 그 상장 코드는 mRNA 이거 소름 돋고 이런 거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생긴다는 게 너무 행복하죠. 그러면서 하나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저기 명저가 많은데 여러 명저 중에 하나를 꼽으면 유러피언즈 이거 진짜 벽돌책 이거 한 1000쪽, 800쪽 될 거예요. 굉장히 책 자체가 무겁고 여기는 뭐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건 상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무슨 역사상, 문학상 이건 상 휩쓴 책인데 이거 이런 거는 읽는 것 자체로 그냥 지적 도전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러분 사막을 뛰고 마라톤을 뛰고 그러는데 이런 벽돌책을 깨는 건 뭐예요? 정신적 챌린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폴린, 그 다음에 투르게네프, 그 다음에 남편 이렇게 세 명의 역사를 가면서 유럽의 역사가 문학과 이런 측면에서 언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오는데 철도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바뀌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삶의 기준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고 작가님이랑 읽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고전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 이거 책 하나로 우리가 고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딱 명료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이 책 하나로 이거는 진짜 몇 억같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맹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전 좋아요. 고전에 좋은 책들이 많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사상의 원류가 되는 책들은 다 읽어보면 좋죠. 왜냐면 사상은 아직도 그게 다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아니면 철학의 원류가 되는 책들. 그런 거는 왜냐면 아직도 인용이 되고 그런 걸 근간으로 많으니까 저는 뭐 며칠 전에도 읽은 책이 이제 공리주의에 관한 책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할 건가 이런 거 알아야죠. 그렇죠? 그럼 공리주의는 어디서 뻗어나왔고 그런 거 알면 좋죠. 그렇죠? 근데 고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을 왜 맹신하면 안 되냐면은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공교육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당시에 우리 인류 역사상 그런 시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독서 관점에서 책 관점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런 경우는 역사상 없을 거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학교만 그냥 덩그러니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나와 있는 책들이 묶음이 되고 클래식이 되면서 고전이란 이름이 된 거예요. 당시에. 클래식도 예전에는 베토벤, 모차르트 전에는 뭐였냐? 음악 관점에서도 클래식이라는 말은 탁월한 이런 거였는데 베토벤, 모차르트 이후에는 클래식은 그냥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사람의 노래를 클래식이라고 부른다. 탁월한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근데 지금 이제 막 왜곡돼서 쓰이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고전이 그냥 학교 공교육에 교과서가 필요하니까 이것저것 당시에 그냥 나와 있는 출간된 책이기 때문에 학교로 들어간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그냥 교과서로 자리를 잡으니까 사람들은 뭐래요? 당시 천재들의 책이었다. 아니에요. 당시 일반인들의 책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페라도 왜 옛날 게 더 명작이 많냐? 오페라 옛날에 저작권 전후로 오페라의 완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요. 옛날에는 저작권을 인정을 안 해줬는데 저작권을 인정이 된 다음부터는 완전히 오페라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배울 게 많죠. 베토벤 얘기 너무 재밌죠. 짧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나는 건 그거예요. 그 베토벤이 우리가 막 운명 막 빰빰빰빰 이런 것만 생각해서 막 그다음에 막 이렇게 멋있는 이미지 그런 것만 있는데 베토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베토벤이 돈 벌려고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했는지 그런 거 나오는데 재밌죠.
그다음에 뭐 여기 3명 주인공 중에 하나인 투르게네프가 슈퍼 네트워커거든요. 슈퍼 네트워커인데 투르게네프가 없었으면 과연 세계 문학 거장들이 과연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게 슈퍼 네트워커의 힘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고전을 무조건 그냥 고전을 읽을 때 숭배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고전에서도 좋은 거를 걸러서 봐야 된다. 저는 니체의 삶 재밌게 봤죠. 그건 이제 또 해석 이제 전문가가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쉽게 니체의 삶 자체를 전문가가 우리한테 쉽게 또 풀어서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죠. 너무 재밌잖아요. 니체의 삶이 얼마나 왜곡이 됐는지 나중에. 그다음에 그 철학을 떠나서 니체가 얼마나 진짜 또라이 누나를 만났는지 누이죠, 누이를 만났는지.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그다음에 얼마나 늦게 이제 이게 창발했는지 니체의 삶이라는 게. 이것도 다 복잡 개정 얘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책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여기서 교훈 하나면 고전을 맹신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더 히스토리 오브 퓨처. 이런 거야말로 이 시대의 고전이죠. 아직도 그래도 이제 VR이 큰 카테고리인데, 왜냐면 메타버스 페북이 바꿨잖아요, 이름요, 그렇죠? 이제 오큘러스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럭키 팔머. 저는 이게 진짜 숨어 있는 명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해도 이걸 이 책은 유독 안 읽더라고 사람들이. 이 책은 제가 볼 때 진짜 10점 만점에 10.5점 막 이런 책이에요. 왜냐면 이런 책은 저는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은 다 좋지만 이런 거랑 이런 유러피언이랑 더 히스토리 오브 퓨처를 보면은 이 작가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대한 자료를 모았을까? 그다음에 이런 책은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야 되는 거고, 옛날 얘기니까 이런 책은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갖고 그 이야기를 따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 작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모았을까? 그 이메일 같은 건 다 어떻게 받았을까? 그러면서 이게 진짜 스타트업 전형적인, 이게 그냥 오큘러스가 매각되는 과정까지 정말로 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는, 초기 단계 끝까지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럭키 팔머를 처음에 도와주는 줄 알았던 그 교수님인가, 그 사람이 진짜 도그 베이비 오브 도그 베이비, 진짜 나쁜 새끼고, 너무 그 나중에 소름 돋고. 그러면서 제가 원래 마크 주커버를 그 페이스북의 대빵이죠. 페이스북의 수장을 원래 싫어했는데 이 책 보고 진짜 개쓰레기네. 그러면서 제가 머니맵에서 다른 뭐 예를 들면 빅테크들은 되게 훌륭하다라고 항상 춤추지만 절대 사면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를 제가 페북을 말해갖고 제가 열어 살렸죠. 진짜 뺑이라 그러는데 저는 입에 개거품 물고 페북 사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카오스 몽키를 봐도 진짜 마크 주커버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책마다 등장할 때마다 마크 주커버거는 진짜 쓰레기예요. 쓰레기. 진짜 이렇게 쓰레기일 수가 있나? 진짜 그냥 M&A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 정말로 기업 철학이 없는 케이스. 이거 보면은 되게 잘 나와요. 막판에 되게 잘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진짜 메타로 이름 바꾼다 그랬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꼴값 떨고 있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네가 뭘 한다고 네 주제에 그러는데 뭐 그렇게 비판해도 상관없죠. 저도 마크 주커버거를 비판한 거니까. 근데 이런 책을 읽고 기준을 갖고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0권을 읽고 너무 좋고, 저는 이제 책팔이가 뭐까지 하려고 그러냐면은 고 대표님이 이제 다 추진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스터디형 커뮤니티가 내년쯤에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개발, 돈 굉장히 많이 써서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베타 테스트 하고 있고, 이제 버그 잡고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클로즈드 베타고, 조만간 이제 PDS 단톡방 여러분들한테 아마 오픈 베타가 클로즈드 베타가 될 거고요. 그분들한테만 오픈 베타가 되려나? 아무튼 그러면서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책 관련해서 글도 남기고 뭐 하면은, 그러니까 100권이 왜 기준이 되냐? 리버럴 알츠 스쿨, 교양 대학들, 세인트 자인스 콜리지 같은 데가 100권 읽으면 이제 그다음에 토론하고 하면 이제 졸업을 시켜주거든요. 이제 교양학부 학위를 주죠. 우리도 그거를 온라인 수준으로 무료로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추천한 이런 책들 중에 검증된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졸업하려면 이제 디지털 시대, 지금은 뭐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만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면 성적이 굉장히 지루하고 일반인들 분들은 뭐 느끼는 게 별로 없을 텐데, 디지털 시대의 사후 세계, 온라인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뭐 페이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게 활성화되는 데서 누군가 죽어.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죽은 거냐? 그 사후의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면은 제가 페이스북에 고 작가님이랑 친했던 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몇 달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그분 페이북을 가서 돌아가 보는데, 죽은 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런 상태로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댓글에 보니까 상가 고인의 명목인데 마지막 게시물이 계속 붙고 있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디지털 시대 사후 세계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것도 사업을 어떻게 가야 되나, 디지털 장애에 대해서도 좀 우리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모기 같은 거 읽으면은 뭐 좋고, 그 다음에 뭐 능력주의 두 얼굴 같은 것도 읽으면은 나한테 딱 도움되는 게 없어도 우리가 능력주의라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아주 치열하게 서평도 써보고 다른 사람 서평에 댓글도 남기면서 토론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은 100권 읽었습니다, 검증된 책 100권 읽었습니다, 뭐 이런 거 인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CNQ 온도, 이게 여러분 사실 손이 굉장히 많이 갈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근데 CNQ 온도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출판팀이 커졌기 때문에 출판팀 중심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하고 싶어서 미디어 담당 PD도 여기서 다 그룹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책 전문가분들이 CNQ원을 이끌어 나가면서 제가 대표님한테 들어보니까 CNQ원 하면서 오프라인 행사도 엮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래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독서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책팔이가 많이 발전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왕이면은 저도 스티브 잡스급, 일론 머스크급, 그다음에 뭐 뭐 예를 들면 제프 베조스 온라인 몰팔이라 그래야 되나요? 스마트 스토어 크게 하는 양반,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좀 규모의 경제까지 이루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좀 막 사람들이 그렇게 좀 저를 좀 욕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 결국에 책 팔더니 미국까지 가서 책을 팔고 있다고. 이 새끼 완전 책팔이, 완전 미친 책팔이라고. 그 정도 욕까지 먹으면은 제가 진짜 묘비명에 위대한 책팔이였다, 이렇게 적을 정도로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책을 팔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간다는 건 이제 영어권에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나라 책을 번역을 하는 것까지도 염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훌륭한 작가님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마케팅을 잘하면 외국에서도 승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내야 되냐? 외국 판권을 사서 외국에서 팔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사의 소유는, 그 외국 출판사 소유는 상상스퀘어가 대주주가 돼서 이제 돈은 거기서 상상스퀘어를 빼와야죠. 배당으로 빼와야죠, 우리가. 그래서 국내로 돈이 들어오게 해야죠. 외화벌이를 해야죠. 외화벌이꾼.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00권은, 이거 시리즈는 몇 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권 읽고 깨달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문해력을 쉽게 말해서 중요 문서 이해력이 높아져서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다, 돈 잘 번다, 그다음에 삶의 기준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 싸울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100권의 책 중에서는 여러분 유러피언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더 히스토리 퓨처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다 우리 고객사 책이다. 우리가 마케팅 대행을, 이거를 할 때는 심지어 마케팅 대행이 아닌데, 그다음에 이건 계약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홍보하면서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오해를 아예 소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마케팅 대행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밝힙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아예 끝날 때까지 밝히고, 마케팅이 끝나도 마케팅 대행을 했었다. 왜냐면 심지어 그 마케팅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깔끔하고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그게 여러분 뭐 마케팅 합니다 그런다고 팔릴 책이 안 팔릴 것도 아니고 안 팔리게 팔릴 책도 아니어 갖고, 그냥 뭐 그런 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책팔이의 인생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 그래서 책은 아웃풋식으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름인가? 아무튼 이제 CNQ온이 드디어 오픈한다. CNQ온 오픈하면서 스터디언 클로즈드 베타가 열리겠구나. 그 이제 어마어마하죠. 이제 진짜 독서 커뮤니티, 자기개발 커뮤니티, www.studion.com을 8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주고 샀어요. 누가 그 도메인을 갖고 있어서 co.kr은 없었는데, 아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져야 된다, 그리고 돈을 꽤 많이 주고 샀습니다. 그거를 진짜 돈을 주고 산 거야, 그 도메인을. 그래서 www.studion.com이 이제 우리 지금은 그게 아마 지금 우리 스터디언 블로그가 연결돼 있을 텐데, 그냥 옛날에 체인지 그라운드 글 있는 것들 연결돼 있을 텐데, 그걸로 저희께 이제 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책 100권 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인증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표님을 제가 압박을 많이 해서 그런 시스템도 열심히 더비랑 같이 함께 개발을 하겠다라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알찬 내용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